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여러분들도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똑같이 친절을 베풀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바로 이 존중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러름을 받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되 비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십니다. 무조건 잘해주면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절하기만 하면 무시만 당하는 이유. 친절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절과 무력한 친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고갈시키고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흐름은 강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은 극단 사이에 중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이 때로는 쓰더라도 거짓된 달콤함보다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진정한 친절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좋은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관용은 오히려 상대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주장 없는 친절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맞추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일관성 없는 친절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친절은 오히려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친절보다는 일관된 원칙하에서 베푸는 친절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사람은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관된 행동이 진정한 지혜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친절보다는 원칙 있는 친절이 더욱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감 없는 친절은 약함으로 비춰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노자는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것도 뚫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의 시작입니다. 6번째, 상대방의 감정에만 맞추는 친절은 진정성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함이 모든 덕목의 기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첨과 친절은 다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7번째, 보상을 기대하는 친절은 실망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베풀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은 결국 관계를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친절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빛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 없는 친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8번째, 상황 판단 없는 친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부처님은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때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맹자는 의로운 분노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친절도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9번째,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 친절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결국 지속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남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의 노력이 모든 덕목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10번째, 명확한 기준 없는 친절은 혼란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견해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야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상대방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공자는 군자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관된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한 원칙이 진정한 친절을 만들어냅니다. 11번째, 진정한 친절은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노자는 유연함 속에 강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진정한 친절은 때로는 냉정함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2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맹자는 자존감이 있는 자가 남도 존중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만의 건강한 경계와 원칙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친절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승리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춤으로써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성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고행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수행인지를 보여줍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두 번째, 말의 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창이며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무게를 알고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합니다. 그들은 비판할 때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현하고 칭찬할 때는 진심을 담아 전달합니다. 공자는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말을 의미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겸손함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교만한 마음은 지혜의 문을 닫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강함이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과합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사람이 설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뢰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맹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과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배움에 대한 자세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노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겸손함이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 덕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째,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내는 것은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일관성 있는 품격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품격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맹자는 진실한 마음은 겉과 속이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면의 진실함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대우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진정한 존중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친절하기만 하면 무시만 당하는 이유. 친절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절과 무력한 친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고갈시키고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흐름은 강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은 극단 사이에 중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이 때로는 쓰더라도 거짓된 달콤함보다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진정한 친절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좋은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관용은 오히려 상대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주장 없는 친절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맞추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일관성 없는 친절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친절은 오히려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친절보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베푸는 친절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사람은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관된 행동이 진정한 지혜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친절보다는 원칙이 있는 친절이 더욱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감 없는 친절은 약함으로 비춰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노자는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것도 뚫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감정에만 맞추는 친절은 진정성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함이 모든 덕목의 기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첨과 친절은 다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보상을 기대하는 친절은 실망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베풀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은 결국 관계를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친절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빛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 없는 친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여덟 번째, 상황 판단 없는 친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부처님은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때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맹자는 의로운 분노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친절도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 친절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결국 지속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남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의 노력이 모든 덕목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10번째, 명확한 기준 없는 친절은 혼란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견해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야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상대방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공자는 군자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관된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한 원칙이 진정한 친절을 만들어냅니다. 11번째, 진정한 친절은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노자는 유연함 속에 강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진정한 친절은 때로는 냉정함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2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맹자는 자존감이 있는 자가 남도 존중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만의 건강한 경계와 원칙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친절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승리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춤으로써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성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고행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수행인지를 보여줍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두 번째, 말의 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창이며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합니다. 그들은 비판할 때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현하고 칭찬할 때는 진심을 담아 전달합니다. 공자는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말을 의미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겸손함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교만한 마음은 지혜의 문을 닫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강함이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과합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사람이 설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뢰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맹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과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배움에 대한 자세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노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겸손함이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 덕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째,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내는 것은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일관성 있는 품격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품격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맹자는 진실한 마음은 겉과 속이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면의 진실함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대우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진정한 존중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친절하기만 하면 무시만 당하는 이유. 친절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절과 무력한 친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고갈시키고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흐름은 강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은 극단 사이에 중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이 때로는 쓰더라도 거짓된 달콤함보다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진정한 친절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좋은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관용은 오히려 상대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주장 없는 친절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맞추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일관성 없는 친절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친절은 오히려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친절보다는 일관된 원칙하에서 베푸는 친절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사람은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관된 행동이 진정한 지혜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친절보다는 원칙 있는 친절이 더욱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감 없는 친절은 약함으로 비춰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노자는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것도 뚫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감정에만 맞추는 친절은 진정성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함이 모든 덕목의 기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첨과 친절은 다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보상을 기대하는 친절은 실망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베풀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은 결국 관계를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친절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빛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 없는 친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8번째, 상황 판단 없는 친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부처님은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때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맹자는 의로운 분노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친절도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9번째,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 친절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결국 지속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남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의 노력이 모든 덕목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10번째, 명확한 기준 없는 친절은 혼란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견해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야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상대방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공자는 군자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관된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한 원칙이 진정한 친절을 만들어냅니다. 11번째, 진정한 친절은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노자는 유연함 속에 강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진정한 친절은 때로는 냉정함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2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맹자는 자존감이 있는 자가 남도 존중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만의 건강한 경계와 원칙을 세워나가시기